우리가 여름에도 옛날 보면 죽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껴안고 자는 죽부인. 그러면 그거를 뭐 대나무로만 만들어야 될까요? 예, 대나무도 해도 괜찮고요. 플라스틱도 해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소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성소면 실 종류로도 괜찮고 나일론 소재. 거기다 선풍기를 이렇게 바람을 흡입해서 선풍기를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깔아가지고 요처럼 만들어가지고 얘도 사람이 들어오는 도 괜찮을 정도로 거기서도 계속 바람이 불어줄 수 있습니다. 기존 침대에다 그냥 결합해줘도 되고 위에 깔아가지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인형 같은 거라든지 죽부인은 반대로 하면 그것을 따뜻하게 전기요 방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기요 방식이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싸고 거기다 해서 인형처럼 만들어도 되고 인형이 이렇게 사람인데 되게 이건 대박 칠 것 같은데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어요. 크게 인형처럼 만들어 껴안고 이렇게 자면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바람 슉슉슉슉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거기서 온기까지 일어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람 넣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뭐 사이즈는 막 크게 알아서 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 칠 것 같은데요. 따뜻하게 체온을 느낄 수 있어서 겨울에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기요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바닥에만 덮고 자는데 이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불 종류가 뭐가 돼? 한국남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불에다 넣어가지고 탈부착 하시면 더 좋죠. 세탁을 해야 되니까 탈부착 방식도 괜찮고 아예 넣는 방식도 괜찮고 그래서 덮고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 또는 그것을 아예 그냥 전기요 침낭인데 전기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캠핑용으로도 괜찮고 방수까지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캠핑용으로 이렇게 침낭 자체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외용 매트인데 거기다 사이에 넣어가지고 사이에 넣든지 위에다 넣어 전기요가 들어갈 수 있어서 바닥에 따뜻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전기요를 집안에 커튼과 결합해서 전기요가 방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그런 제품 창문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전기요가 이렇게 방안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하게 그냥 따뜻한 바람으로 막아주듯이 이렇게 벽화장 같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아주듯이 이렇게 그걸로 닦고 이렇게 뭐 디자인만 심플하면 괜찮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체에다가 뭐 찍찍이 밴드 방식 나중에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탈부착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사 같은 데도 괜찮 비닐하우스에도 이 종류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텐트에다 부착할 수도 있는 거고 차량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좀 공간을 널널하게 해서 텐트 그게 이제 전기요 텐트가 되겠습니다. 뭐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차량이든 텐트든 언제든지 집안에든 설치해서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근데 가축에게도 이렇게 거기 안에다가 가축이 옷이 있다네 방한 옷을 입히잖아요. 그 안에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비닐을 좀 넣어줘가지고 약간 보온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제가 그 이불 같은 거다 그러면 이불천 구름섬, 이불천 구름섬 이렇게 구름섬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충전재가 이런 형태로 이불을 만들면 저게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비닐이라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기타 소재가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열재인데 부드럽게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단열재가 들어간 이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옷 같은 것도 이불천, 구름섬, 천구름섬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다 비닐이나 또 구조형 알루미늄 또는 단열재가 들어가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불 안에 에어를 집어넣어서 슉슉슉 집어넣어서 에어가 방한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옷 같은 것도 옷 같은 것도 겉에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에어를 만들어서 방한층을 우비 같은 것도 괜찮죠. 우비 슉슉슉 집어넣으면 한 겹 두 겹 해가지고 방한을 만들어 준다든지 평상시에 얇게 다닐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탈부착이 가능해서 옷이다 그러면 옷에 위에다가 에어
한 겹 두 겹 에어 저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다 군인 같은데도 등산 갔을 때도 다 그게 한도로 방안 그렇죠.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 옷들을 입으면 엄청 좋겠죠. 예, 이거는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괜찮아 한 겹 두 겹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완전히 방한 수저가 되어서 뭐 판초에 같은 게 있잖아요. 군의 판초에 딱 안에다가 비닐을 넣어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빨아도 괜찮게 아니 구조형 올리브립을 안에 줘가지고 열이나 체온을 반사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죠. 그래서 자동차 호루라든지 자동차 호루 이렇게 화물차에 딱 하실 때 차호루 그런데 야외 적재할 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비닐 소재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방수를 이룹니다. 또는 텐트천, 텐트 할 때도 비닐 소재 넣어서 완전히 방음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천 사이에 비닐이 있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거나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천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서 뭐 차량용으로 텐트용으로도 사용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은 천 사이에 비닐이 들어가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딱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딱 붙여버리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또는 가축 축사 같은데 비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가지고 딱딱 붙여가거나 천 사이에 반자가 들어서 딱딱 붙여가고 에어층 플러스 단열재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창문에도 부착해도 되고 그다음에 텐트 가축 축사 이런 데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 침낭인데요.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축축축 그러니까 퐁당 들어가서 에어 침낭, 에어 텐트 1인용, 2인용 군대에서도 좋고 등산에서도 축축축축 좀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죠. 텐트니까 침낭은 좀 좁고 그 안에 이제 비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조형 알림이 들어가서 체온을 반사복사할 수도 있고 천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텐트도 그럴까요? 계집 같은 데도 괜찮아요. 계집 같은 데 에어청을 푹푹푹 집어넣어서 에어를 통해서 바깥의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고 싸잖아요. 싸다고 그래서 계집도 이렇게 해서 탈부착식으로 해주면은 엄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창문에다가도 에어층을 하나 한 겹, 두 겹, 세 겹에서 푹푹 넣어가지고 어떻게 탈부착 창문 열 수도 있고 환기도 벽에다가 가축 숙사도 되고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네.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요. 네. 그 다음에 바닥 같은 데도 일반 얘들 띄워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에어층을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이게 조립식도 되고요. 한꺼번에 크게 펼치기 힘들면 조립식도 몇 개 해서 에어를 만들어서 얘들이 이제 그 안에 띄워놓아도 매트까지 야영 매트처럼 해갖고 매트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매트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매트는 밑에 있고 위에다가 에어층이 있어 얘들이 띄워놓아도 괜찮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매트 같은 거를 전기요나 전기 장판 이런 데도 이렇게 야외형 매트를 결합한 구조 아니면 그 에어를 축축축 집어넣고 그래서 물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용 야전 침대 그다음에 아니면 군용 야전 침대 허리 아파 죽죠. 부서지는 얘기. 근데 거기다가도 하나 한 겹, 두 겹, 세 겹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고 하거나 거기다 전기요를 넣어가지고 전기요 방식 탈부착 해서 해가지고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파 같은 데도 전기요를 넣는 데지 침대 같은 전기요를 넣는데 에어를 한 겹, 두 겹 넣어서 탈부착할 수도 있고 그냥 자체 들어가는 게 있고 원했어도 내구성 이상은 없던 자체 부착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축축축축 넣어가지고 물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자나 컴퓨터 의자, 등받이나 이게 바닥 이런 부분에도 에어를 슉슉슉 집어넣어서 에어로서 쿠션을 조절하는 모든 의자는 다 돼요. 등 기대는 거 소파도 바닥만 되는 게 아니라 등 기대는 데까지 슉슉슉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외형 에어 매트인데 한 겹, 두 겹, 세 겹을 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닥에 딱 침대가 여기 텐트나 밖에 해가지고 그 안에서 위에서 되게 편히 잘 수 있는
일종의 침대가 돼버리는 거죠. 에어 침대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모든 의자 같은 거를 교체할 수 있는 매트리, 뭐 그 침대 매트리스는 교체할 수 있는데 의자는 프레임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 어떤 쿠션만 고장이 나가지고 버리는 그 소파도 아마 그럴걸요. 그럼 이거를 의자나 이게 등받이라든지 아니면 바닥 엉덩이 앉는 의자 거기 쿠션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정이 잘 되고 그런 그 의자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들도 괜찮고 아깝잖아요. 쿠션만 딱 교체하면 될 텐데. 뭐 편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회사별로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데 소파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기존의 소파도 이렇게 뭐 등받이라든지 바닥 이런 매트를 얼마나 많은 디자인이 나오겠어요. 재밌는 세상이 될 텐데요. 그것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남의 아이들 기술 도둑질에 사업하지 맙시다. 모든 생화 같은데 모든 생화 이렇게 꽃을 잘라갖고 파시잖아요. 그럼 생화라든지 나무 파시고 화분 파시는데 여기다가 뭐 싼 염료로 하면 싸게 나오고 고급 염료로 해갖고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염색해서 파는 겁니다. 흙이나 모래 같은 데도 일부라도 전체는 안 한다면 염색을 해서 파는 겁니다. 금색 뭐 다양한 색, 환상적 컬러풀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흙이라도 좀 염색을 해서 뿌려서 하면 컬러풀한 환상적인 아름다운 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도 뭐 여기다 잎사귀에다 하면 죽는다 그랬을 때 여기다 해도 상관없죠. 부분적이라도 염색해서 팔면 보다 예술적인 작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화분 밑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자동으로 물을 이렇게 흡수해. 이런 작은 화분은 자동으로 물을 흡수하고요. 여기다 빨대 같은 것을 놔서 빨대 비슷한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빨대 아니더라도 빨대는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빨대가 필요한 거 아니면 이거 흡수 안에다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뭐 탈지 됐든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는 뭐 소재가 뭐가 됐든 흡수해서 물을 갖다가 뿌리까지 닿아줄 수 있는 그리고 썩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이렇게 그런 거 소재를 해갖고 화분을 만드시면 물을 번거롭게 매일 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땀을 붙이거나 어디 출타해도 될 때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출타하게 그러니까 10일 출타하면 이거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갈대 같은데 또는 각종 잡초 종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잡초 종류도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렇게 염색을 해서 파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예술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싼 염료로 하면 싸게 나고, 비싸게 하면 비싸.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대박을 칠 것 같아요. 생화를 뭐 장미꽃 같은데 색깔을 굳이 뭐 유전적으로 만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다 잘라서 파는 건데. 네, 그렇게 하시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큰 대박 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 좀 합시다. 그 다음에 화분을 각종 꽃식물이라든지 화분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뭐 나무 같은 것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구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배송해주고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뭐 좋은 식물은 계속 그냥 가져가도 되고요. 관리까지 해주니까 이거는 되게 쌈박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화분 한두 개 사가지고 하거나 집안에 다양한 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모래나 흙을 염색해서 팔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불 끌 때 이런 익었는 걸로 집안에 보이는 한불 같은 두드러기 깨는 게 최고예요. 이런 장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진짜 잘 거든요. 다른 거는 전혀 안 되는데 작은 단위로 불길을 깨가지고 끄는데 이거 진짜 잘 꺼져요.
큰 불이 일어나도 꺼집니다. 놀랍게도 작은 단위로 불을 쪼개가지고. 그다음에 뭐든 자동차 연료 전지 같은 2차 전지가 화재가 나는 리튬 전지 그리고 화재가 나는데 다른 건 안 되는데 흙으로는 됩니다. 흙을 덮어버리면 그 안에다가 언제 산소도 막혀가지고 화재용 진압용 흙 쌓아 버리시면 뭐 지자체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애국심이라든지 뭐 공익을 위해서 양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네. 자기네들이 사업체 만들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데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그거 자체가 어떤 남의 사업 지적재산권법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은 지자체 배상이 나고 나중에 구상권 공무원 퇴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네.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를 못 판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네, 팔았을 때를 생각하셔야지. 네, 팔았을 때 그쪽에서 합니다. 저는 소송을 절대 걸지 않습니다. 아니 그 울산시 통합센터에서도 제가 이거를 CCTV를 컴퓨터에 통합시키자 뭐로 모니터가 많이 필요했냐 그랬더니 그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큰 300 몇십억 달러예요. 전 세계 시장이 CCTV 시장이. 저는 캠코더를 가지고 이거를 적외선 모드를 줘 야간 기능을 줘가지고 이거를 대체했다. 이거 5, 6만 대인데 이게 10만 원 비싼 거 10만 원. 캠코더가 4만 5천 원. 그럼 그걸 하지 이거 뭐하래요? 캠코더 그만큼 소비자 거는 그 정도면 소비자 거 정도 팔더라. 그럼 이게 3만 원대에 가져다가 이걸 딱 설치를 짱이잖아요. 그래서 적외선 모드를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캠코더를 캠코더 같은 디지털 기타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이걸 대체해서 CCTV를 만드시는 이거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아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지적재산권법이라는 게 좀 사업화를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다. 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좌표 숫자 방식으로 0.00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에 달려 있어서 각도별로 찍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현관문 비디오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랬죠. 렌즈를 여기를 각도별로 찍는 기술.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앞뒤로 찍을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해가지고 찍을 수 있는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잠수함 같은 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또는 로봇을 따라서 1km, 2km 줄을 다 가지고 축축 이렇게 안 보고 전망경식 360도를 동시에 물 아래랑 위까지도 보고 그래서 위성통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위성통신이나 구축함 통신 이렇게 할 수 있다. TV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랬죠. 들키면 끊고 도망가면 되죠. 회수하든지 또 다른 거 설치 또 보내면 되지. 거기다가 이제 공기 순환 장치를 달아가지고 1km, 2km, 500m, 100m짜리 쭉 달아가지고 이어 달리기 식으로 모터를 쭉 봐가지고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이어 달리기 식으로 쭉 온다는 거죠. 소방 호수 같은 데도 더 돼요. 소방 호수에 이게 이어 달리기 식으로 모터를 소방 호수 줄에다가 모터를 여러 개 간격별로 한 10m, 20m 쪽으로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수중 펌프 달듯이 물을 쭉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고층에서 화재날 때 그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거기다가 호수다. 비닐 없이 집안에 물통 같은 것이 호수에 중간중간 달려있어 압을 높여주는 싼 버전이 있습니다. 싸다고 버전. 그래서 싼 버전은 물통의 압력을 통해서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호스에 물통이 달려있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건 이제 모터가 달려있지 않죠. 모터가 달려있는 것을 같이 겸할 수도 있어요. 싼 버전이라는 거죠. 모터가 있는 것은 비싼 버전.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도 이렇게 공기순환 장치를 이렇게 하나는 그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또는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아니면 그냥 바깥 공기만 1km, 2km 또는 500m 줄 쭉 내가지고 잠수함이 떠오르지 않고 자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로봇 플랫폼을 움직이는 플랫폼에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어달리식으로 모터를 빨아들여 그 안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통 구조가 있거나 모터가 여러 개 달려있어 이어달리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쭉 빨아들입니다. 되게 잠수함을 이렇게 좋겠죠. 물 깊숙이 있다가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잠수부도 괜찮지. 그렇죠. 잠수부도 괜찮습니다. 잠수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잠수부로 자기 인공공기 마셔서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로봇 플랫폼이라 움직이는 플랫폼 아주 싸다고 보자는 부표 방식이 그래서 척 떼어가지고 공기를 자동으로 모터를 통해서 물이 거기 들어오면 안 되죠. 방수 버전 딱 들어와가지고 공기를 공급 머구리도 괜찮겠죠. 그럼 배에서 공급을 안 해줘도 자연스럽게 배에서 죽고 나면 목숨이 달려 여기서 딱 해가지고 딱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수부들도 이렇게 100m, 200m 줄도 있을 수 있다. 뭐 1km짜리도 있을 수 있다 줄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전동 장치로 물속에 방수되고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하면서 했다시피 이렇게 카메라다, 수중 카메라다, 방수가 되죠. 일단 유선줄을 쭉 달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닷속을 촬영해서 배에 전송하고 배에서는 위성 인터넷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타 인터넷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죽지에서도 지하 관광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줄이 1km, 2km, 500m짜리, 1000m짜리 여기다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잠수부들끼리 통신하거나 무선 송수신 중계 장치를 달아서 거기서 잠수부들이 근거리에서 물속에서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음파 통신이나 모든 통신할 때 기존의 진법수가 뭐가 됐든 간에 잠수함 통신도 잠수함 구축관 통신도 음파 통신을 하시는데 뭐 진법수를 하시잖아요. 그 진법수가 뭐가 됐든 컴퓨터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라고 국제표준을 정해놨든 상관없이 전 세계를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숫자들은 어디든지 통용이 돼요. 전 세계 약속만 하면 국제적인 공통 언어가 됩니다. 군이나 뭐든 기업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도 다른 의미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 언어와 어떤 국제적인 언어로 하거나 이것을 진법수를 연동을 해가지고 진법수가 01이다 그러면 숫자 8을 의미한다. 01이니까 001이다 78을 의미한다. 이렇게 숫자로 변환시켜서 할 수 있게 무선통신이나 컴퓨터 통신에서 이 진법수를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01은 안녕하십니까 001은 이렇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01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영상 파일을 4688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드를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모르스 보고 상관없이 이게 밥이 불하면 야 밥 먹었냐? 야 일단 놀러 가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이따 저녁에 우리 집 와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 나름 다른 사람은 의미를 모르죠. 지 나름대로 모드를 정해요. 이 모드라는 것은 그래서 한 5가지, 10가지, 20가지도 만들어 이렇게 하면 비밀 저장이 가능하고요. 비밀 저장이 일단 가능하고 다양한 모드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컴퓨터 반도체 저장 HDD나 SSD 이런 저장 장치에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 주거나 이 셀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진법수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숫자 방식, 문자 방식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호도 다 소화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데요. 전 세계 이제 인간이 곧바로 모든 전 세계 200개 언어를 그렇죠. AI라든지 컴퓨터를 곧바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저한테 돈 내셔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도덕질에서 쓰지 마세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계산권법이 있고 제 기술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 세계를 안다 했을 때 그래서 제품에다 적시를 해놓으시면 범죄를 적시하는 건데요. 뚜렷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술 한 개 쓰다 보니까 10개 쓰다, 10개 쓰다 보니까 20개 쓰더라. 그래서 다 모여있다 무덤으로. 그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거기 회사 직원도 아니고 기술 협의를 양해각서를 해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협의해서 공동 개발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말씀이죠.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다는 건데 제 기술은 너무나 쉬워서요.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나고 특허할 때요. 제품 만들어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개념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10장 이상 넘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적재산권을 제가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멋대로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자체가 됐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 민영 지적재앙 법이 있는 이상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적 뭐 지자체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배상 지자체 배상이라든지 퇴직 공무원이라도 구상권 청구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기술을 못 판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을지도 모르는데 외국에 팔면은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뚜렷하게 범죄를 제품에다 적시하셔서는 안 된다. 이 CCTV도 컴퓨터에 통합해서 유튜브 화면처럼 수백 개도 많이 모니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유튜브 화면처럼 동영상을 지금 112가 됐든 경찰, 뭐 지자체에서 모니터 쫙 놓고 그게 뭔 필요냐? 하나 있고 모니터로도 관리할 수 있어. 모니터 관리원도 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되는 그 장면을 자동으로 경보해주고 따로 저장하는 거. 하루 종일 내가 저장 봤던 게 어디 있지? 이게 필요 없어요. 따로 저장하는 기능. 집안에 있는 CCTV는 현관문 비디오도 따로 저장하는, 손님 방문한 사람을 저장 장치기를 현관문 비디오 따로 저장하는 기능. 현관문 비디오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 자체 통신, 인터넷망 통신 해가지고 회사에 가 있더라도 현관문 비디오를 누르면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거나 거기다가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 사람 들어온 것을 장면을 다 이렇게 녹화해서 누가 방문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CCTV와 연동해가지고 무슨 연동해서 디스플레이 장치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겸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카메라가 좀 사각지대가 움직일 수 있게 하거나 몇 개를 더 설치하거나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차량이 블랙박스에 있다가도 워키토키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신할 수 있게 그쪽으로 제가 차량 건드리면 거기 다 저장이 되고요. 나한테 무선이든 유선 인터넷망이든 워키토키망이든 보내줍니다. 거기 이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현관문 비디오에도 있으면 좋죠. 현관문 비디오도 밖에다가 이렇게 이런 CCTV에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쌍방향으로 있으면 그걸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쌍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 스피커 CCTV 만드시면 되겠어요. 블랙박스. 야, 너 왜 내 차량 건드려? 이렇게 112 신고한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차량이 있어도 블랙박스에서 마이크 스피커 중에 있다. 경찰차처럼 그걸 빵빵거려 갖고 안 돼. 답답할 때는 있거든요. 창문 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비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블랙박스 연동해서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마이크 차량용 마이크 스피커 구조. 그렇게 했습니다. 택시 같은데 비상벨 시스템, 워키토키를 블랙박스에 달든지 아니면 인터넷망을 하든지 또 다른 무슨 송수신 장치를 해서 차량을 상황을 녹화를 하는 블랙박스에다 달면 좋죠. 그래서 보안회사가 하든지 아니면 뭐 회사 자체에서 택시에서 그걸로 택시 회사 간 택시 간에 서로 통신을 하고 차량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택시 운전사가 어떤 강도를 당한 데 이런 상황도 방지를 해주고 112 신고하거나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 줍니다. 회사에서 택시 운전사가 돈을 뺑땅에 먹는지 이렇게 회사 돈을 택시 운전사가 범죄한다 이런 장면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아요. 이것을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다른 차에도 연동을 하거나 개인한테도 연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걸 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제 방송의 특성상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을 갖다가 유리창에 덧대잖아요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시더라고요. 플라스틱창 덧대신 거 아니죠. 네. 플라스틱창은 보석상 털리니까 이게 덧대자 이게 유리창을 깨주고 플라스틱 안 깨진다. 그걸 유리창을 덧대는 하는 비상벨 시스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네. 또 YTN에 보도가 나던데 안에는 플라스틱창, 안에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어떤 아크릴 창이 겉에는 플라스틱, 안에는 투명 필름, 겉에는 플라스틱창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창 방탄, 플라스틱 방탄 이렇게 들어가. 플라스틱창이든 유리창이든 유리석형 코팅 제사랑 유리만 코팅 눌러서 또는 안팎의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줘서 이렇게 이 코팅이 일종의 절연막이 된다 그랬죠. 전선 피부처럼 코팅을 여러 겹 줘서 코팅제가 다른 코팅제도 그래서 이게 손 만져도 이상 없죠. 그래서 이게 절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햇빛 같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플라스틱이 이렇게 절연 구조로 여러 개 코팅을 좀 비 같은 것도 이렇게 주룩 잘 이렇게 잘 먼지 같은 것도 안 끼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자동차용 철판각, 전투기용 어떤 금속 철판 이런 데다가도 여러 개 코팅을 주거나 가스 탱크에도 여러 개 페인트 코팅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 저도 그림 물감에 100% 넣어서 이거를 그림 물감 쓰고 있습니다. 색 짱입니다. 빛이 환해요. 100% 넣고 쓰였어요. 그림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쇄 잉크, 그다음에 그림 물감, 염색제, 그다음에 페인트, 엔진 오일 유난제 이런 데도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일 스테인, 뭐 방청제, 기타 등등등. 건축용 실리콘에다 넣어주고, 에폭시 제품, 갈변이 안 일어나게 에폭시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거 말씀드렸죠. 에폭시 제품,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그 곰팡이 성형을 들어있는 그 곰팡이 살균제를 같이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또는 어떤 MDF, 가구에 곰팡이 너무 쓰잖아요. 거기다가도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곰팡이 안 쓸어요. 적어도 발라놨더니 안 쓰더라고요. 곰팡이 너무 생겨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MDF 소재에다가도 투명 플라스틱을 얇게 입혀가지고, 투명 필름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색깔 있는 필름도 괜찮아요. 투명 플라스틱을 얇게 입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을 고무에다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다 할 수 있고, 자동차 도장에다가도 할 수 있고, 자동차 전투기나 자동차 철판에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코팅 구조를 여러 개 없죠. 이건 철사와 철근 같은 데도 됩니다. 또는 페인트 코팅, 페인트에다 그걸 넣어서 코팅을 하고, 가스탱크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코팅을 넣어주면 거기 열이나 이렇게 바람 압력 이런 게서 이런 것들이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죠. 바람 압력, 열이나 냉기가 침투를 못합니다. 플라스틱 창문에도 여러 겹 주는 기술 구조를 씁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 필름을 입혀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플라스틱 창을 얇게 간다, 얇게 여러 겹 간다 그러면 그때 여러 겹 코팅을 안팎으로 주고 그 자체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플라스틱 창을 여러 겹을 할까요? 그것은 또 투명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도 때문에, 빛이 투과도 때문에. 그래서 접합 구조를 하는데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 이게 틀리 이질적인 것도 이게 이종의 것도 이게 홈을 파서 접합, 아니면 이렇게 겨울이나 여름 온도 변화가 떨어져요. 서울시에서 그거 경험하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면 고무 접합, 고무와 고무를 접합하거나,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접합, 그다음에 뭐 천 접합, 그다음에 이런, 그렇죠, 이렇게 천 접합, 가방 피혁 접합 이런데, 이렇게 벽뒤 같은데 피혁 접합, 인조가죽 이런 접합, 자동차 접합, 의자, 그다음에 비닐 접합, 뭐 투명 매트가 됐든 비닐 접합 구조로 들어가고, 접합 구조로 들어가요.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하고 유리기판, 이런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에도 여기서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일로선, 이것은 발열에 강하게 유익해서 열을 안에 축적하지 않게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은 단가가 되게 싸게, 지하에도 건물 전출이 지하다 있다,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이게 건물에도 거기다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을 여러 개 넣어준다는 거죠. 모든 여러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그다음에 수직 터널, 수평 터널, 전기선, 통신선, 수직 터널, 수평 터널을 넣어준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저렴 구조를, 그래야지 열이 좀 발산 안 하죠. 모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한다. 이걸 반도체 회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홈을 접합서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접합 구조에는 다 들어간다. 골판지 같은 데도 종이 박스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골판지에다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겉에는 평판일 수 있어요. 종이 박스 이렇게 홈을 파서 여러 겹으로 접합시키는 종이 박스 접합, 이런 데도 이런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구조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홈을 갖다가 이렇게 파서 쿠션을 만들어줍니다. 쿠션, 고무 같은 데도 쿠션 만들어줍니다. 쿠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가지고 쿠션을 만들어줘요. 이게 신발 밑창에도 깔창에도 되고요. 고무 제품이라도 플라스틱, 금속 제품에 이 기술을 씁니다. 들어가 또 홈을 파서 쿠션을 만들어줘요. 종이 골판지가 돼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골판지에도 들어가고, 이건 뭐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저 기술을 무단으로 멋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골드 플래시,
HBM을 3D 반도체 하실 때 위에서 물이 상류로 하루로 내려온다는 물통 구조, 이것이 이게 콘크리트가 됐든 플라스틱 물통이든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 이건 이제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고 계속 거듭해서 얘기했는데 못 들어 쓰시고 계세요. 여기 파이프 안에 전기선 통신선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랜드 플래시가 됐든 HBM이 됐든 이런 데다가도 여러 겹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염 코팅 될 사람은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로 가서 열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 기술, 이거 쓰셨어요. 펠리클에도 쓰고요, 카본 소재에도 씁니다. 펠리클 카본 소재 접합에도 나눔 구조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를 갖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S 뭐 때문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무대으로 이렇게 막 쓰십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텐데 외국 회사에도 못 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될 텐데요. 제 기술이 왜 거기 무더기로 들어갔는지 나중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한두 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무슨 배짱이십니까? 여기서 이게 이런 거 무단으로 지금 SK하고 삼성, TSMC 이런 데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거 형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대표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무대표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거듭해서 얘기하는데도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 판다고 왜 보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TSMC,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이런 데서 고의성이 그 제품에 적시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된다. 왜 내 기술이 거기? 내가 그쪽 회사 직원입니까? 어떻게 내 기술이? 내 기술이니까 그쪽 회사 비밀을 어떻게 알아서? 제 기술이 거기 무단으로 이렇게 몽땅 모여 있지? 그건 어떤 그룹이나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 보십시다. 구리선의 자체에 두텁게 만들어서 카페시다를 만들 수 있다는 제 기술 이론을 따라서 두텁게 만들 카페시다 만들고 전기가 다른 데보다 축적이 되죠. 그래서 언어프 고절을 가지면 트렌디시다. 한쪽에만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다 연결을 하면 여기다 전기를 걸어주면 연결되고 전기를 걸어주면 저장이 되는, 이걸서 수백 쪽에 수천 개 만들어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있듯이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의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인증법에 무엇이고 문자 무엇이고 숫자 무엇이다 이렇게 했을 때 좌표와 숫자 방식의 주소 할당이 필요한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니까 저장 장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금속이 작은 거에서 중간 단계 큰 크기로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얇은 두께, 이렇게 금속이 얇고 중간 두께, 두꺼운 두께 이렇게 해서 두꺼운 두께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요. 금속 다이오드인데 이거 만드시면 콘덴서를 대신해서 금속 콘덴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만드시면 뭐 구리로도 되고, 구리가 제일 낫죠. 구리 바에다가 모터의 종류자를 제가 철심으로 해야 되죠.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가 나니까 구리 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거를 이제 배터리 구조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콘덴서 아시죠? 콘덴서가 잘 터지죠. 제일 고장이 많은데 그걸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금속의 카페시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방향 흐름으로 다이오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디램이라도 전화량이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죠. 전기량이 작아서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량을 많게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이 뭐가 됐든 산화철 코팅을 해주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걸 4분의 1, 8분의 1로 분할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전기량을 10, 20, 30, 40, 50 해갖고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저는 트랜지스타, 카페시다. 또는 HDD든지 SH 저장장치, 기타 뭐 이렇게 다른 저장장치에서도 셀과 셀을 결합해서 진법수의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면 셀과 셀을, 그 다음 트랜지스타, 카페시타 또는 플로팅 게이트에,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이 셀은 또 다른 의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진법수를 모두수를 5개, 10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숫자를 아까 좀 얘기한 대로 숫자로 표현하는지 문자로 표현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을 무엇으로 표현하는지 그런 약속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긴 나름이죠.
국제 표준이 뭐든 간에 5가지, 10가지 모델에서 비밀 저장과 보다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제품에다 적시를 하시면 나중에 그게 범죄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 만약에 제 기술을 만약 사시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됩니다.